요즘 들어 괜히 마음이 무겁고 아무 일도 하기 싫을 때가 있으신가요?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텔레비전 소리도 시끄럽게 느껴지고 그저 조용히 있고 싶은데 막상 혼자 있으면 또 마음이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러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중장년 이후 이런 마음의 변화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라고 하면 단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나약함이 아니라 몸과 뇌가 보내는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신호예요. 50대 이후에는 인생의 리듬이 바뀝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죠.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면 우리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근육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장년의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뇌의 화학물질, 사회적 관계, 생활 리듬이 서서히 어긋나면서 생기는 몸과 마음의 균형 붕괴입니다. 즉, 마음의 병이라기보다 삶의 무게가 만든 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우울증은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약간의 이해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다시 활력을 되찾은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장년기에 찾아오는 우울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고 약이 아닌 생활 속에서 우울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3단계 회복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약 없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 버텨온 자신에게 이제 조금 쉬어가도 된다는 그 따뜻한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왜 중년 이후 우울이 자주 찾아오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울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조금씩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거나 의욕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날은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하죠. 이건 약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의 근육이 무리해온 결과입니다. 중장년기에 우울증이 흔한 이유는 삶의 여러 균형이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몸, 사회적 관계, 역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정까지요. 먼저 몸의 변화입니다.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분비가 달라집니다. 여성은 갱년기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단순히 성 호르몬이 아니라 뇌의 기분 조절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는 건 단순히 마음 탓이 아니라 뇌 속 화학 신호의 변화 때문입니다. 둘째, 역할의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아온 사람일수록 퇴직 이후나 자녀 독립 이후에 공허감이 큽니다. 이제 나는 뭐하지?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마음이 천천히 힘을 잃어갑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의 변화도 큽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끊기고 하루 종일 대화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뇌는 사람의 목소리, 웃음, 공감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마치 불이 꺼진 방처럼 점점 어두워집니다. 넷째, 건강 문제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오르고 잠이 잘 안 오는 날이 많아지죠. 몸이 아프면 마음이 따라 지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통증이 있으면 뇌가 계속 경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 쉽게 가라앉고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자신이 이제는 쉽게 지치고 기억도 깜빡깜빡하고 남에게 의지해야 할 때가 늘어나면 자존감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서운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들면 마음의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게 바로 중장년 우울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도 몸의 근육처럼 다시 단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피로를 푸는 방법, 그리고 다시 기분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길을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우울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 속의 생화학적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울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그렇지. 마음만 단단하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그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울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뇌는 전기와 화학물질로 작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기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들은 마치 뇌의 기분 스위치 같은 존재예요.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도파민은 즐거움과 의욕을 주며, 노르아드레날린은 집중력과 활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길어지거나 호르몬이 변하면 이 물질들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 결과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즐겁던 일에도 흥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뇌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내자고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뇌가 이미 에너지를 내보낼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병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다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몸이 피로하면 쉬어야 하듯이 뇌가 피로하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지금의 무기력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온 결과입니다. 또 하나, 우울이 오래 지속되면 몸에도 실제 변화가 생깁니다.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식욕이 줄거나 과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피곤해지죠. 이건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니라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우울이 심할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즉, 우울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과 뇌가 함께 보내는 구조요청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뇌는 회복력이 놀라울 만큼 강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은 다시 맞출 수 있고, 그 과정을 도와주는 방법이 바로 치료와 생활습관의 회복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약을 무조건 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땐 전문적인 치료를 받되 그와 함께 생활 속에서 뇌의 균형을 되찾는 방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약을 먹는 건 나약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의 화학 균형을 맞춰주는 건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치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회복을 시작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는 우울증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두 가지 핵심 치료, 즉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우울증 치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나는 약 먹기 싫어라고 하십니다.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약에 의지하는 건 나약한 일이다. 이런 걱정이 참 많죠.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우울증 약은 마음을 바꾸는 약이 아니라 뇌의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약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기분 조절 물질들이 너무 적거나 불균형해졌을 때 그걸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장난 전등에 전기를 다시 연결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약이 불을 켜주는 동안 우리는 생활 습관과 마음의 힘을 조금씩 회복하게 되죠.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24주 정도 지나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납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분이 덜 가라앉는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덜 힘들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돼요. 그러다 23개월이 지나면 조금씩 생각이 밝아지고 의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약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가벼운 우울은 생활 습관의 조절과 상담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수면, 식사,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치료를 늦출수록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약이 뇌의 균형을 잡아준다면 상담은 마음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약으로 불이 켜졌을 때 상담은 그 불빛이 비출기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상담 치료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꺼내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생각, 가족에게 못한 말, 혼자서 반복했던 후회들을 천천히 풀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마음속에 쌓였던 긴장이 풀리고 뇌는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60대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혼자 사시던 분이었어요. 선생님, 아무 의욕이 없어요. 밥 먹는 것도 귀찮고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분은 처음엔 약을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2주 뒤 다시 배웠을 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약을 아주 소량 복용하시면서 매일 일기 쓰기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한 달 후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다시 시장에 나가고 싶어요. 사람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힘이 나네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뇌의 균형이 회복되고 마음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울증은 혼자 견디는 병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플 땐 마음의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결코 약한 게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 이제 치료의 도움으로 조금씩 숨통이 트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루의 일정, 수면, 식사 같은 기본 리듬이 뇌의 안정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우울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생활의 리듬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해지죠.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작은 시계가 있습니다. 이곳이 몸의 온도, 호르몬, 수면, 식욕을 조절하죠. 하지만 우울이 깊어지면 이 시계가 마치 배터리가 약해진 것처럼 정확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안 오며 하루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루 일과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면 뇌의 균형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은 뇌의 청소 시간이자 감정의 회복 시간이에요.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면 뇌의 피로물질이 제거되고 감정 회로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은 우울을 더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자기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의 빛을 피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몸을 편안하게 해보세요. 불면이 심한 분들은 낮에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밤에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리듬입니다. 우울할수록 식욕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폭식하게 되죠. 이건 뇌의 에너지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뇌의 안정 호르몬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꼭 챙기세요. 공복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당이 불안정해져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라도 좋습니다. 삶은 달걀, 바나나, 견과류,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이런 음식들이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어 하루 종일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햇빛입니다. 햇빛은 우울증 치료에서 자연의 약이라고 불립니다.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이게 뇌 속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하죠. 그래서 햇빛은 단순히 따뜻한 빛이 아니라 마음의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10분만 햇빛을 받으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뇌는 하루가 시작됐다고 인식하며 활력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햇빛을 규칙적으로 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재발률이 40%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잠, 식사, 햇빛.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새 축입니다. 생활 리듬이 안정되면 약보다 빠르게 기분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의 시계를 다시 맞췄다면 이제 뇌의 회복을 돕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것, 즉 운동이에요. 운동은 마음의 약이자 뇌의 충전기입니다. 운동은 마음의 약입니다. 그것도 부작용이 없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죠. 우울증 치료에서 운동의 효과는 이미 수많은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 증상이 3040% 낮았고 약물 치료만 받은 사람과 비슷한 회복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먼저 엔도르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운동 후 상쾌함을 느낄 때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몸의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죠. 그래서 산책 후에는 괜히 기분이 밝아지는 겁니다. 또한 세로토닌도 운동 중에 활발히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뇌의 기분 조절 스위치 역할을 하죠.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불안이 줄며 잠도 잘 옵니다. 마지막으로 도파민입니다. 이건 뇌의 의욕 호르몬이에요.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증가해 무기력함이 줄고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즉, 운동은 뇌의 화학 균형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 우울한 마음을 물리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햇빛 아래에서 걷는 건 운동과 자연광의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서 기분이 2배로 좋아집니다. 하루 30분, 주 5회만 꾸준히 걸어보세요.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살짝 맺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을 많이 쓰기보다 리듬 있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동안 일정한 리듬이 생기면 뇌파가 안정되고 잡생각이 줄어듭니다. 이건 마치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는 청소기와 같아요. 만약 걷기가 어렵다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천천히 팔을 돌리거나 어깨를 푸는 스트레칭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그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면서 감정 회복이 빨라집니다. 또한 호흡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한 산책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운동이 의무가 아닌 선물이 될 때 뇌는 그 시간을 기분 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엔 귀찮아도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몸이 먼저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이건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운동으로 뇌의 에너지를 되찾았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은 더 깊어지고 회복의 속도는 느려지거든요. 이제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볼까요? 우울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말이 줄고 혼자 있으려 합니다. 괜히 민폐 끼칠까봐 나 같은 사람하고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 이렇게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하지만 사실 우울은 고립 속에서 자라납니다. 사람은 본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인 기관이에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웃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따뜻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불안을 낮추고 마음의 벽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 뇌의 감정 회로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 결과 세상과의 연결이 끊긴 듯한 외로움이 생기고 그 외로움이 다시 우울을 깊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치료의 일부입니다. 어려운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한 번 누군가와 10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소리를 나누는 그 자체가 뇌에게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회복하셨습니다. 퇴직 후 5년 동안 거의 외출을 안 하셨던 분인데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하면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다고 하셨죠. 처음엔 어색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먼저 인사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한마디의 인사가 그분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괜히 걱정시킬까봐 말을 아끼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가족에게는 큰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요즘 좀 힘들어.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내가 도와줄 수 있구나 하는 신호가 되죠. 그리고 모임이나 봉사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시니어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도 그림, 노래, 글쓰기, 봉사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는 감정 운동이에요. 특히 봉사는 우울을 이기는 데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동시에 분비되며 행복감과 의미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남을 도우면 내 뇌가 먼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은 우울 속에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울할수록 사람을 피해선 안 됩니다. 그럴수록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마음의 빛을 다시 켜줍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뇌는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죠. 이제 사람을 통해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다면 그 따뜻한 마음을 지켜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입니다. 명상, 호흡, 감사 이 세 가지가 우울을 가라앉히는 뇌의 자연치유제예요. 몸이 지칠 때는 잠을 자면 회복되지만 마음이 지칠 때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뇌는 스스로를 회복하고 감정의 파도를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라 단순히 생각을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이에요. 이 짧은 훈련이 뇌의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우울과 불안을 진정시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들숨,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면서 날숨을 느껴보세요. 그저 그 흐름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 10분 꾸준히 반복하면 뇌의 전두엽이 안정되고 감정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명상 중에는 실제로 뇌파가 변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베타파가 높아지지만 명상을 하면 알파파가 증가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건 뇌가 휴식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감사일기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라고 하시겠지만 감사는 뇌의 인식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하루의 끝에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햇빛이 따뜻했다. 이웃이 먼저 인사해줬다. 밥맛이 조금 돌아왔다. 이런 사소한 문장들이 쌓이면 뇌의 회로가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는 세로토닌을 높이고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꾸준히 감사일기를 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 증상이 훨씬 낫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감사는 약보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호흡법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불안할 때 숨이 짧아지는 이유는 몸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길게 하면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4-6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마음의 안개가 걷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3가지 명상, 감사, 호흡. 이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울은 마음을 짓누르지만 이 3가지는 마음을 가볍게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도 잘 버텼어, 수고했어.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뇌에게는 이제 괜찮다는 신호가 됩니다.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면
이제 몸과 영양을 돌볼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대로 뇌의 감정 연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가라앉을 때 음식은 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울은 식탁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식탁에서 회복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뇌는 기름진 장기예요. 그래서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 뇌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연어에는 EPA와 DHA라는 뇌의 연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로토닌의 작용을 도와 기분을 안정시키고 뇌세포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주 23회만 먹어도 우울감이 뚜렷이 완화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트립토판이 바로 세로토닌의 재료입니다. 두부, 달걀, 닭가슴살, 콩, 우유 같은 음식이 여기에 해당하죠.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유과 B12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잡곡밥, 시금치, 달걀 노른자, 간, 해조류 등에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햇빛이 비타민 D를 만들어내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면 부족하기 쉽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 증상이 심해지고 의욕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햇빛을 자주 쬐거나 음식으로는 연어, 달걀, 버섯 등을 챙겨 드세요. 이 외에도 견과류는 작은 뇌 영양제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단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면서 기분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뇌의 혈관을 막아 세로토닌의 순환을 방해합니다. 커피도 하루 한두 잔은 괜찮지만 오후 늦게 마시면 수면을 방해하고 오히려 다음날 기분이 더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차 같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를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음식은 약처럼 작용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의 균형이 회복되고 나쁜 음식을 반복하면 뇌의 피로가 쌓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울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아침 식사 한 끼를 챙기는 일입니다. 한 숟가락의 식사에도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반응이 내일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 식사와 생활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웃는 자신을 만나기 위한 3단계 회복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우울은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그건 오래 버텨온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잠시 쉬어가자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장년 우울증이 왜 생기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내용을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생활의 리듬을 다시 세우기.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밤에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아침 햇빛을 쬐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몸의 시계를 맞추면 뇌의 시계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두 번째, 몸과 사람을 움직이기.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가능하다면 누군가와 함께 걸어보세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뇌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정하게 돌보기. 감사일기 한 줄, 깊은 숨 한 번, 그리고 오늘도 잘 버텼어.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자신에게 다정해질수록 뇌는 점점 따뜻해지고 다시 빛을 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약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회복이 시작됩니다. 몸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작은 일에도 웃음이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우울이 떠나는 첫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무슨 회복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뇌는 언제든지 다시 배울 수 있고 다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에요.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단순한 습관 3가지로 몇 달 만에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어둡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다시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마음이 아직 살아있고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혹시 주변에 요즘 유난히 말이 줄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분에게는 단 한마디의 위로가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직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마음을 지키는 건강 습관과 행복을 회복하는 생활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웃는 그날까지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다.